오늘 윤석열이도 지금 뭐 트럼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패널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리얼리? 레알. 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 돼버렸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게 한국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찔하지 않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하고 색깔이 또 공교롭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악마화가 분명히 있죠. 김건희 악마화라고 표현하듯이 그렇죠. 악마화가 있죠. 그리고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지지난주인가부터 했죠.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한국 언론들은 박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허무하게 끝나버린 대선이었고요. 결국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어제 윤석열이 그 축하 메시지를 트위터에다가 보내는데 뭐 자기 본인이 안 썼겠죠 저거를. 근데 저것도 보면은 참 뭐랄까요, 좀 모자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선입견인가? 대부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선 축하, 전화를 한다, 뭐 당선 축하 전화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SNS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트럼프는 저 SNS를 자주 안 쓴다고 합니다. 계정은 있는데 자기가 쓰는 SNS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는 SNS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게 봐봐요. 저거 그냥 의역을 하면 축하드려요. 당신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국과 미국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당신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AI로 돌린 거거든요. 오늘 그 트럼프랑 통화했다 그랬지. 18분 정도 했다고. 저는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트럼프랑 통화한 게. 네.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왜 이런 느낌이 드냐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 트럼프랑 통화한 적 없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저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윤석열이는 바이든 기시다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을 엄청나게 싫어. 검사도 싫어요. 그게 해리스야, 검사야.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날아갔잖아요. 윤석열이 곧 날아갈 상황이야. 통화했다고 하는 말에 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요. 트럼프가 소위 말하면 바이든 묻은 윤석열한테 그렇게 일찍 통화한다고요? 안 하죠. 당선된 지 얼마나 됐다고? 트럼프는 하루도 안 됐어. 그렇죠. 아마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서는요, 한국에게 뜯어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밀당, 저 사람은 경영인입니다. 저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쉽게 윤석열과 통화를 해서 특히 윤석열처럼 꼬리 바로 내리는 그런 틈을 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사진 보니까 바이든 기시다를 우리 무식한 윤석열 오빠 대통령이 사실 쫄자처럼 조조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먹으려면 먹고 서라면 서고. 근데 둘 다 아웃돼가지고 쫄자가 형님들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미국을 위험에 먹는 목적은 뭐냐면 정권 유지예요. 정권 유지. 한국을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정권이 나를 비호해주면 내 정권은 끝까지 간다 이런 거라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기에 트럼프 쪽 라인과 연결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당선된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윤석열이랑 10몇 분 통화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핵심이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죠. 지난달 15일 날 내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을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니까요. 참 진짜 그거는 했네요. 근데 저게 지금 이미 저 협상이 끝나가지고 다시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한 그 10배 1조 5천억 원이에요. 지난 4일 날 서명한 게. 그런데 지금 13조 원이면은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뜯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캐릭터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저거 이미 몇 년짜리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야 끝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재협상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한국 정부가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내 정권 유지를 위해서 13조까지는 안 받아주더라도 트럼프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 나는 5조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군이 주한 그 분담금을 받아가지고요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고 지들끼리 써요. 주둔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가 딱 그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다행인 것은 미국이 공화당이면 한국은 민주당, 미국이 민주당이면 한국은 공화당 공화당. 이런 그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다행히 아마 윤석열도 곧 날아가겠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가 빨대 꽂아가지고 야 내가 원래 13조 달라 그랬는데 5조만 줘 해서 재협상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실에 미국 도청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러네.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야 맞아 그 트럼프가 그 좀 돈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7조까지만 줄 수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다 알고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돈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야 10조 줘.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던 7조에서 한 1, 2조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건 그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뭐 도청을 다 당하는데 무슨 협상이 됩니까?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그리고 어제 그 윤석열이가 나토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마르크 리터라고. 근데 난 저게 골 때려요. 저 기사 나 웃겼어. 얼마 전에 북한군이 괴멸됐대요. 봐봐. 북한군이 괴멸됐다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이 곧 참전한다는 얘기를 해요. 뭐가 진짜 뉴스야? 북한군 수천 명이 괴멸됐다며. 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한테 거짓말합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트럼프한테 찍혔을 것 같은데요. 아니 딱 어떻게 선거 하루 전에 나토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하죠?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토죠. 참. 윤석열이가 왜 취임하자마자 자기랑 관련도 없는 나토를 갔었잖아요. 네. 그때 저 이원모 신씨 부인 태웠던 거. 나토 신 씨가 나토 신씨. 나토 신 씨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 자생 한방병원인데. 야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캐릭터가 강약 약강이잖아요. 강자한테 약하단 말이에요. 바이든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노세한 노인네 느낌이었잖아. 되게 정치적인 바이든 사람이죠. 성대모사 우리나라 유일하게 저반 못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그런 이미지인데 트럼프한테 얼마나 납작 엎드리고 발가락을 핥아버릴지 나는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다 퍼줄 것 같아요. 아유 걱정이에요 진짜.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가 되자마자 환율 올라간 거 보세요. 1,400원. 저건 돈의 가치를 설명하면 돼요. 원화가 달러보다 가치가 확 없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그러면요. 투자들 중에 주식 투자도 있지만 돈에 투자하는 게 제일 커요. 원화가 잘 나가면 원화에 투자를 하지. 달러에 투자하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럼프 되는 건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봐 나는. 한국만 문제겠죠. 트럼프가 4년 동안 집권했을 때 큰 문제 없었습니다. 아까 이따가 재미있는 짤에서 다루겠지만 네. 환경 문제 같은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그런 거 했잖아. 아 윤석열보다는 그냥 성분이에요. 성군이. 윤석열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경제 같은 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대로 되면은 경제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욕 먹어도 뛰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자국의 이익은 그냥 하나도 내팽겨치고 그냥 마누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뛰니 아 진짜 짜증 납니다. 아유.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대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뭐 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트럼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면 대한민국
미국 자동차 업종 아마 굉장히 많이 크게 당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만 들어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정신호가 켜진 쪽도 일부는 있고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아주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국도 어려워.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야,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지켜야 되냐? 우리 돈 들여가지고 왜 우리가 독일한테 뭐 주독 미군을 갖다 주고 주한 미군을 갖다 주냐? 주둔을 시키려고 그러면 돈 왕창 뜯어와야 돼.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야. 우리도 죽겠어. 이런 멘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에 혹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트럼프처럼 한국의 정치를 했다면 지금 지지율 70% 나왔을 거예요. 왜냐? 얘는 우리나라 국익이 없잖아요. 지 마누라의 이익 외국에는 퍼주기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김지호 우리 대변인 말처럼 성군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바보여서 트럼프를 찍어줍니까? 한국 사람들만 트럼프를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에서 나온 기사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윤과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야 진짜 윤석열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바이든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 이제 이거 기자회견 했으니까 이제 순방 갈 준비를 하겠지. 네. 순방 가고 싶어서 한 기자회견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럼요. 명품 쇼핑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는 가장 중요한 외교행사예요. G20과 APEC이 같이 연이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바이든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더 벅스탑 시얼 그 명패하고 선글라스하고 야 바이든하고 겁나게 친해놨네. 대통령 바뀌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노래도 같이 불렀잖아요. 네. 그때. 참. 쫄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는 관세. 특히 중국하고는 아마 무역 정쟁 수준이 일어날 거예요. 가능성이 되게 네. 높죠. 그때도 그랬지만 네. 이제 야 니들이 우리나라에 막 팔아먹는데 세금 별로 안 되고 공장은 니들한테 짓고 있는데 왜 이익은 우리한테 보냐?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그러면 그 물건 들여올 때 세금 왕창 때려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여기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응할 만한 역량이 있을까? 오늘 그러대. 대통령 바뀌니까 행정부 많이 바쁩니다. 어우 씨발 진짜.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몰라. 원전도 내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고요. 국정감사 때 나왔던 동해 석유 가스전 이런 것도 상황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바이든과 친하게 지낼 때 기업들 총수들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 막 공장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예. 자, 또 따로 또 이야기할 시간이 또 있어요.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1부 마치고